예, 새누리당 선거 상황실 모습 지켜봤습니다. 자, 여당과 달리 별도의 선거 상황실을 차리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재보선보다 다소 높은 투표율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영훈 기자.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긴장 속에 투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죠. 네, 지난해 730 재보선을 웃도는 투표율이 이 새정치연합에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 투표율이 높아서 내심 기대를 하면서도 이 선거 막판 박근혜 대통령의 강도 높은 병상 담화 등으로 오히려 보수표가 결집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느 쪽 지지자들이 더 투표장을 찾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성남 중원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데다 복합선거구인 인천 서구 강화을의 경우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강화을 투표율이 인천 서구보다 2배 가까이 되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새정치연합은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 속에서 앞으로 진행될 개표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도 모처에서 투표 상황을 점검하며 개표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패도 전승도 가능하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은 바 있는 새정치연합은 안방인 광주를 지키고 수도권 3곳 가운데 한 곳을 이기는 절반 승부를 목표로 잡았는데요. 이 관전 포인트는 야권 심장부인 광주와 27년 동안 보수 정당에 허락하지 않았던 서울 관악을 사수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야권 분열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두 곳에서 승리한다면 문 대표의 당내 위상과 대권 가도는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총선 이후 완패 모드를 극복해 그동안 패배감에 젖은 당 분위기도 반전시키면서 내년 총선에도 일단 파란불이 켜지게 됩니다. 반대로 두 곳 모두 여당에 내줄 경우 호남은 물론 수도권 민심에까지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를 내어줄 경우 야권 재편 원심력이 커지는 등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를 지키고 반대로 수도권 3곳에서 전패할 경우에도 내년 총선 승리를 앞세워 당 대표를 거머쥔 문 대표의 리더십에도 물음표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